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책, 초예측 시작합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현재 세계 석학이라고 불리고 있는 총 8인입니다. 유발 하라리부터 시작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닉 보스트롬, 린다 그랜튼, 다니엘 코엔, 조앤 윌리엄스, 넬 페인터, 윌리엄 페터, 이렇게 총 8인이며 오느 가즈모토라는 국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엮은 책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검은색 바탕에 회색 글씨, 그 제목 그 아래 쓰여져 있는 빨간 글씨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무언가 엄청난 사실을 나에게 안겨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의 형식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닉 보스트롬.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린다 그랜튼.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다니엘 코엔.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조앤 윌리엄스.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넬 페인터.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윌리엄 페리. 이렇게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장. 인류는 어떻게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지금 인류는 석기 시대에 비해 수천 배 이상의 힘을 손에 넣었지만 수천 배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는 데 뛰어난 소질이 있으나 힘을 행복으로 전환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무용계급이라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수렵채집인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하는데, 첫째, 그들은 자신의 바람에 부합하게 환경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킵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 몸과 감각에 민감합니다. 현대인은 가상 공간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몸과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은 물리적 세계에서 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위의 두 가지 방법과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그 개발이 끝나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내 분야 외에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2장. 현대 문명은 지속될 수 있는가? 총균세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합니다. 인류 최대의 과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사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사회란 수십 명에서 수천 명 규모의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사회를 말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근까지도 이런 소규모 전통사회였고 수천 가지 실험을 거듭한 결과 다양한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한 뉴기니 전통사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노인에 대한 대우, 건강하게 사는 법 등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전통사회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는데 나라 간 소비 수준의 엄청난 격차를 방치하는 한 세계는 불안정할 것이라고,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3장.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스웨덴 출신의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 교수인 닉 보스트롬은 지금까지 학문의 범죄에는 끼지 못했던 인류의 실존적 위험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스트 휴먼, 즉 인간과 기술 혹은 기계가 용합된 미래 인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포스트 휴먼 세계가 곧 펼쳐질 수도 있으며 그때 가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와 마주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인류가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잃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요즘 거의 매일 일상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 해답을 찾아서 계속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내 분야를 가장 멋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인생은 이것의 연속이다 라는 생각을 내 안에 프레임, 즉 뼈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을 붙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대한 노력하며 살고 있죠.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 중 한 분에게 배운 프레임인데요. 저는 이거 진짜 우주 최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인생의 뼈대 하나를 몸에 장착하셔서 꼭 누구나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장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린다 그랜튼, 인재론, 조직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지금까지 삶에서는 교육, 일, 은퇴라는 세 단계만 존재했다면 100세 시대에는 이 관점으로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입니다. 생산자산은 가격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 즉 금, 달러, 예금, 부동산 등등의 것들이고, 활력자산은 말 그대로 건강,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자산, 그리고 변형자산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워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와 기업은 모든 변화에 느린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식 수준이 뒤처져 있어서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묵인할 여지가 있고, 둘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당장 수가 많고 힘이 센 현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셋째, 다단계 삶은 개인마다 다르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나 기업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거나 마치 없는 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결국 모든 리스크는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그리고 나의 직장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런 의식과 인식을 바꾼 사람들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 국가와 직장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자유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여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 나의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다니엘 코엔, 튀니지에서 태어났으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이고, 우리가 아는 저작으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컴퓨터를 이기는 것도 컴퓨터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코엔은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저작, 출구 없는 사회에서 행복 추구란 쾌락의 런닝머신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늘 제자리라고 기술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 들어 더욱 두드러진 형상이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앞에 서면 뭐가 되었든 그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 하죠. 그런 식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사이에도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늘 군림하며 내가 처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는 현실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쾌락 추구 이전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장, 7장은 미국 민주주의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일단 건너뛰기로 하고요. 8장,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윌리엄 페리, 현재 스탠퍼드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특히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서 북핵 위기를 모면하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페리는 우선 북한 체제가 미쳤다고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냉철하게 보면 단순히 미쳤다고 보기에는 김정은은 너무도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죠. 그는 자신의 카드를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 대부분의 목적을 이뤄냈으며 우리는 그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김정은이 합리적으로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체제 유지이므로 섣불리 핵무기를 사용해버리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리는 핵은 많은 위협이 되는 무기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 사용의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각자 알맞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책 한 권으로 세계 석학들의 미래와 인공지능에 관한 생각을 짧게나마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고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미를, 자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타적인 삶, 이 두 가지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시나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인간이기에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대한 하루하루 집중해서 이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생각까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강력하게 내면화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어려운 것이지 정말로 원하고 실행하게 되면 밥 먹듯이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면서 정말 힘든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말들과 나를 위로하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말하는 에밀 쿠의 자기 암시처럼 말이죠. 여러분들도 강력한 마인드를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최대한 통제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초예측. 인간이 하루에 할 수 있는 5만 가지 생각들, 이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초예측이라는 말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평범한 인간의 뇌의 가장자리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발전의 시대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뇌를 전부 사용하게 된다면 상상이 바로바로 현실로 나오는 공상과학이나 묘지에서만 읽어보았던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면 과연 그것은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인간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이타적으로 타인을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진정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초능력이 아닐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초능력자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초능력자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초능력자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민심이 흔들리는 요즘 마음 굳건하게 지키시고요. 모두들 힘내십시오.